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한반도의 지형을 말 그대로 조각해낸 10개의 주요 하천들입니다. 산맥을 깎고 넓은 평야를 만들어낸 이 거대한 물줄기들이 어떻게 지금의 우리 국토를 완성했는지 아주 흥미롭고 체계적인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재밌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나라 지도 보실 때 한 번쯤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진짜로 가장 큰 강은 과연 어디일까요? 길이가 제일 긴 강이 큰 강일까요? 아니면 빗물을 가장 많이 모아들이는, 그러니까 넓이가 가장 넓은 강이 큰 강일까요? 오늘 이 헷갈리는 순위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깔끔하게 5가지 파트로 나눴습니다. 10대 하천의 순위 기준부터 시작해서 한강과 낙동강의 진검승부, 중남부 3대 하천과 5대 지역 하천, 그리고 마지막 지형적 특징까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이 10대 하천들의 순위를 매기는 명확한 기준부터 바로 세워보죠. 화면에 표 보이시죠? 이게 바로 강이 물을 모으는 면적, 즉 유형 면적을 기준으로 세운 대한민국 탑10 하천들입니다. 2위는 무려 2만 5천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한강, 2위는 2만 3천 제곱킬로미터대의 낙동강이에요. 그 뒤로 금강, 섬진강, 영산강이 덩치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어서 안성천, 삽교천, 만경강, 형산강, 동진강까지 쭉 6위부터 10위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차이가 한눈에 싹 들어오시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나라 지형, 다들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 지형이요. 천령산맥 같은 높은 산들이 동해안 쪽에 확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한강, 금강, 영산강 같은 메인 하천들은 자연스럽게 완만한 서쪽으로 흘러가면서 넓은 평야를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낙동강과 섬진강은 남쪽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산맥의 위치가 강물이 갈 길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셈이죠.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한반도의 절대적인 두 거인, 한강과 낙동강의 대결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통계적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유로 연장, 그러니까 길이로만 따지면요. 장장 510km를 달리는 낙동강이 대한민국 1등입니다. 근데 빗물을 모아들이는 넓이, 즉 유역 면적으로 넘어가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한강이 낙동강을 가뿐히 제치고 1위를 차지하거든요. 넓이의 한강이냐 길이의 낙동강이냐. 타이틀이 서로 엇갈리는 게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한강부터 조금 더 깊게 파헤쳐 보죠. 남한강은 저 멀리 태백 금대봉 기슭에서, 북한강은 북한 지역인 단발령에서 각각 출발합니다. 이 두 거대한 물줄기가 어디서 만나냐?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드라이브 명소 두물머리에서 만나서 서해로 빠져나갑니다. 총 길이는 494km인데 진짜 특이한 건 유역의 무려 76.5%가 산악 지역이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물이 엄청나게 빠르게 확 불어나는 특징이 있죠. 반면에 낙동강은 어떨까요? 태백 한백산 동쪽에 있는 황지연못이라는 아주 조그만 연못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물줄기가 영남 지역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동맥으로 변신해서 끝없이 남쪽으로 흘러가죠. 온갖 지류들을 다 거느리고 무려 510.3km를 달려 마침내 남해바다로 들어갑니다. 영남권의 모든 역사와 경제를 품고 흐르는 그야말로 진정한 남부의 거인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두 거인을 만나봤으니 중남부 지역을 든든하게 책임지는 3대 핵심 하천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유역 면적 순위로 3위, 4위, 5위에 빛나는 금강, 섬진강, 영산강입니다. 각각 9,912, 4,912, 3,468 제곱킬로미터의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죠. 이 강들은 논산평야나 나주평야 같은 곡창지대에 생명수를 팍팍 쏟아부어주는 진짜 거대한 젖줄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녀석들 중에서 아주 극단적이고 별난 통계를 가진 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별난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상계수라는 용어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해요. 하상계수가 뭐냐? 하천의 물이 싹 말랐을 때 최소 유량이랑
홍수가 나서 물이 꽉 찼을 때의 최대 유량, 그 비율을 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계절에 따라서 강물 높이가 얼마나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하는지 보여주는 변동성 지표인 거죠. 자, 화면에 숫자 보이시죠? 1대 715.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이 숫자의 주인공은 바로 섬진강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하천 중에 비가 제일 많이 오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에만 비가 확 쏟아지고 유역 면적 자체는 좁다 보니까 물이 없을 때랑 홍수 났을 때 유량 차이가 무려 715배나 나는 겁니다. 평소엔 얌전하게 메말라 있다가 한순간에 거칠게 폭발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녀석인 셈이죠.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10대 하천 리스트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5개의 지역 하천들을 빠르게 만나보시죠. 길이는 대략 50에서 80km 정도로 한강이나 낙동강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지만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6위 안성천과 7위 삽교천, 그리고 8위 만경강과 10위 동진강. 이 강들이 바로 그 유명한 서부의 비옥한 콩애들을 만들어낸 진짜 창조자들이거든요. 반면에 9위 형산강은 동해로 빠지는데 연평균 강수량이 1157mm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주요 강들 중에 제일 비가 안 내리는 가혹한 환경에서도 묵묵하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이 거대한 강들이 지표면을 조각하는 활발한 조각가로서 과연 어떤 지형들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나라 하천을 보면 두 가지 얼굴을 가진 것 같아요. 완전히 야누스랄까요? 상류 쪽 험한 산지에서는 바닥을 맹렬하게 파고들면서 아주 깊고 구불구불한 계곡을 만드는 감입공류 하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경사가 완만해지는 하류 평야지대로 쓱 내려오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 유속이 느려지면서 넓은 들판을 자기 맘대로 깎고 쌓으며 굽이쳐 흐르는 자유공류 하천으로 싹 변신합니다. 상류에선 공격적으로 협곡을 파내고 하류에선 평야를 나른하게 방랑하는 거죠. 강물이 깎아내고 쌓아 올리는 이 끊임없는 노동 덕분에 정말 다양한 걸작들이 탄생했습니다. 산에서 평지로 나오면서 흙과 돌을 부채꼴 모양으로 확 쏟아부은 선상지, 홍수 때 넘친 흙들이 쌓여서 초기 인류의 완벽한 정착지가 되어준 범람원, 그리고 옛날엔 강바닥이었는데 땅이 솟아오르면서 계단처럼 남은 하안당구도 있죠. 마침내 바다랑 만나서 흐름을 멈출 때 모래와 흙을 잔뜩 쌓아 육지를 넓힌 거대한 삼각주까지. 낙동강 삼각주나 김해평야가 바로 이 수천 년에 걸친 퇴적 작용이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예술작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강부터 동진강까지 한반도를 쉴 새 없이 흐르는 10개의 위대한 강들을 만나봤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이 강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땅을 끊임없이 조각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때문에 요즘 비 내리는 패턴이 옛날 같지 않죠. 훨씬 더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곤 하는데요. 이 엄청난 파괴력과 창조력을 동시에 갖춘 우리의 10대 하천들은 앞으로 한반도의 지도를 얼마나 더 폭력적이고 아름답게 다시 그려나갈까요? 강물이 새롭게 써내려갈 내일의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